혐한, 한국을 혐오한다는 뜻인데요. 혐한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혐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한 일본 중견기업의 혐한과 맞서 싸운 제일 한국인의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혐한 정서 퍼뜨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중견기업이 사원들에게 혐한 문서를 배포하고 우익 교과서 채택을 위해 사원들을 동원한 일이 밝혀져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인 후지주택은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거나 한국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사죄를 받아내는 국가다. 위안부는 본인의 의사로 좋은 가옥에서 생활하였고 그들은 사치 생활을 했다. 교활함과 비열함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인 한국. 자인이치는 죽어라 등의 글이 담긴 문서를 무려 3년간 사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제1교포 A씨는 차별적인 대우와 일본인들의 싸늘한 시선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A씨는 한국의 피가 흐르는 제일 한국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긴 싸움 끝에 결국 일본 본토에서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A씨의 소송 전에도 이런 일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은 비단 최근 문제만은 아닌데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열폭과 시기, 질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진 일입니다. 일본은 부당하게 한국을 침략했고 부당하게 지배하고 착취했던 전범국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에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까지 동참한다는 것이 그저 한심하고 우스울 따름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혼돈에 빠진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파친코는 당시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은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아주 잠깐 스쳐가는 장면에도 당시 일본이 한국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1교포인 할머니가 일본 내의 미국 기업에 땅을 팔려고 하는 장면에서 그런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할머니가 계약을 하며 미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인사를 주고받는데요. 미국인 임원들은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고 시선을 맞추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반면 일본인 임원 아베는 두 손으로 주는 척 한 손으로 명함을 건네고 시선 한번 맞추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는 일본의 돌려 말하기 문화나 예의 있는 척하며 은근한 무시를 표현하는 행동들. 드라마 속의 할머니는 제1교포로서 그런 일본인들을 많이 겪었던 것인지 그 행동에 깔린 무시를 바로 알아차린 눈치였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인 일본인 임원이 갑인 땅 주인 할머니에게도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친코는 시대적 배경이 1900년대 초에서 시작하는 드라마입니다. 현재 일본이 보여주는 혐한 정서와 뻔뻔한 태도가 100년 전을 다룬 드라마 속 모습과 별 다른 점이 없다는 사실. 일본이 얼마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관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A씨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후지주택도 이 일본 특유의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심에 A씨에 대한 인권 침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문서를 배포한 것인데요. 심지어 일본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항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데에도 반성 없이 계속해서 가해를 하는 모습.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한국인을 착취하고 학살해 놓고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는 일본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항소심인 2심에서는 해당 문서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피해 보상 금액 또한 더 증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일본 본토에서 혐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긴 A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혐한 정서를 선동하는 세력과 그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점이 놀라우면서도 화가 나는데요.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혐한 시위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큰 기여를 했던 제일교포 3세 최강이자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 씨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며 자신에 대한 차별과 혐한 정서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의 한인들은 점점 심해지는 일본의 혐한 정서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의 피를 바탕으로 일본 내의 부당함과 혐한 정서에 맞서 싸우는 모든 한인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이런 행태를 일삼다 보니 일본 사회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고 세계에서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혐오하고 질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자신들이 침략했던 나라이자 아주 약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질투와 혐오 감정이 일본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파친코의 흥행을 두고도 일본은 그저 외면하고 왜곡하고 날조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물론이고 드라마를 본 외국인 시청자들도 파친코의 시대적 배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영국 등의 서양 국가는 물론이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에서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다시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묘사된 당시 상황이 실제 역사보다 순화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일본은 대체 왜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지? 일본이 한국인에게 보인 잔혹함은 인간의 끔찍한 면모를 보여준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일본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전범 국가인 자신들의 제목이 다시 화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혐한을 조장하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명 재팬 패싱이라고 하죠. 발전 없이 죄를 감추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 세계에서 도태되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이지만 특히 일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날조하여 가해 국가이면서도 억울하다 주장하는 일본의 비열함은 언제 봐도 기가 막힙니다.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그런 비열함과 치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피해국인 한국에게 흠집을 내어 가해국인 본인들의 위신을 챙기겠다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혐한을 부추기기 위해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들의 추악함을 계속해서 상기하며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반드시 우리 역사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한국에게 진짜 사죄를 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